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의 주제는 만족도가 높은 60대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펼쳐보겠습니다. 저는 2012년도에 유튜브를 개설했습니다. 제 채널을 개설했지만은 구독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전문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유튜브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툭툭 내 던지듯이 이렇게 합니다. 그 주제의 장르가 한쪽에 국한되지 않고 건강을 주제로 했다가 또 여행을 주제로 했다가 또 최근에는 정치적인 이슈를 주제로 했다가 이렇게 다양합니다. 또 가끔씩은 또 제 전문 분야가 디자인이에요. 산업 디자인이고 또 설계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도 좀 했다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내 생각나는 대로 발길 따라 발 닿는 대로 가듯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한 분야에 집중하지를 못하니까 그런 상황이 좀 발생되려 봅니다. 그래도 저는 이것이 제 스타일이니까 남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모방하지 않고 제 스타일대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족스러운 60대의 삶이라는 그런 주제를 제가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만족스러운 삶이 되는 저의 원칙이 있는데, 첫째는 건강이죠. 누가 뭘 하든 간에 건강해야지 나머지 조건들이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건강이고, 두 번째는 삶이 궁핍하지 않아야 해요.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는 뭐랄까 행복에 산다지만은 구걸이나 하면서 살면은 그것은 아니죠. 자기 앞가림은 자기 스스로 할 줄 알아야만이 그 진정한 행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남의 도움 없이 자기 삶을 꾸려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서야 진정한 행복이라고 봅니다. 억지로 짜맞추기식 행복,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지 행복 말고 진정한 행복, 그런 상황을 저는 행복이라고 보거든요. 일단은 저는 건강합니다. 거의 95% 정도, 그 정도의 건강 만족도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5%는 뭔가가 좀 부족하잖아요. 예,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저는 현재 당뇨 관리를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좀 건강적으로 약간의 결함이 있어요. 그러나 요즘에 좋은 약물도 있고 또 인슐린도 있고 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병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약물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혈당 관리 빼놓고는 건강적으로 이렇게 결함이 있는 부분이 없어요. 또 오히려 당뇨가 있다 보니까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은 주기적으로 한 번씩 제가 제 건강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당뇨가 없었으면 내가 과연 현재 이 정도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이게 혈당 관리가 안 됐으면은, 아니 혈당에 문제가 없었더라면은 내 먹고 싶은 대로 먹어버리고 늘어지고 싶은 대로 막 늘어져 버리고 그러면은 제 몸매가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 건강 매니저가 바로 당뇨라고 생각합니다. 웃기죠? 말도 안 되는 놀이 같고요. 근데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제 몸을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은 간단하게 상체 정도는 보여드릴게요. 현재 아주 훌륭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이고, 이 복부도
아마 30대, 20대, 30대가 상당히 노력을 해야만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까지 자세히 보여드리면은 좀 뭐 하니까 다 안 보여드리고 간단하게 이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끔 예전에 저희가 친구 따라서 나이트클럽 가면은 무대에 올라와서 제가 몸자랑하는 친구들 거의 뭐 오피스 될 정도입니다. 그 정도는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한 번씩 운동을 하면서 거울에 전신상 거울을 앞에다 두고 한번 제 모습을 비춰보면은 내 스스로가 나로부터 내 자신의 모습으로부터 상당히 기쁨을 얻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요. 두 번째로 뭐가 있느냐, 저는 전문 기술이 있습니다. 그 서두에 제가 잠깐 아마 말을 했는가 안 했는가 기억이 좀 뭐한데, 저는 산업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생활용품 디자인도 하고 개발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디자인 된 것을 상품으로, 실상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금형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젊었을 때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어려운 고비가 그런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 많은 고비가 있었지만은 다 극복을 하고 단계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은 최상위 클래스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삼성전자 제품 이렇게 금형 설계가 들어오면은 그런 것도 설계도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금형들 그런 것도 설계가 들어오면은 제가 설계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제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상당히 남들 잘 나갈 때 저는 많이 궁핍이 했었어요. 정말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나이가 먹어가니까 그런 높은 수준의 기술이 있다 보니까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남들과 차별화됐냐면은, 일반 사람들은 60 가까이 돼가면은 가장 걱정되는 것이 내 노후 자금은 충분한가? 그게 상당히 고민거리죠. 과연 내 노후 자금은 얼마 정도야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직장을 퇴직하게 되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노후연금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연금이가 있잖아요. 집을 담보로 잡혀갖고 연금으로 이렇게 타먹는 거,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에요. 바로 요 두뇌가 바로 제 노후입니다. 또 이렇게 예전하고 달리 지금은 기술만 월등하다면은 나이 제한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작년에 이제 어느 회사에서 좀 일 좀 해달라는 그런 제안이 들어가지고 그냥 일당제에 들어갔어요. 일당제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알바죠. 알바로 해서 시간당 얼마씩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서 잠시 일하러 들어갔는데, 거기서 저를 정직원으로 몰래 저를 갖다 등록을 해버렸더라고요. 저는 잠깐 일하고 나가려고 그랬었는데 본의 아니게 그냥 붙잡혀가지고 지금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절제에 또 상당히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제가 거기서 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좀 쉬려고 하면은 조금 부담이 돼요. 그래서 상당한 좀 기술이 있다 보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요즘에는 결과, 일에 대한 결과물만 확실하면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건강한 몸과 그 다음에 또 생계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젊었을 때 갈고 닦은 그런 기술이 있다 보니까 노후에도 이게 퇴직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다는 내 힘이 완전히 소진돼 가지고 내 스스로가 내 몸을 어찌하지 못할 그 때야 제가 아마 일에서 손을 놓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내 손에서 일이 이렇게 떠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삶을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좀 현재 좀 그렇게 실천하고 있고요. 오히려 회사에서도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제가 더 일을 많이 합니다. 빠를 땐 새벽 5시 반, 아니면 4시 반 이래 출근하고, 늦어야 정시 출근. 또, 그렇게 하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또 나이를 먹어가니까 오히려 일하는 게 즐겁더라고요. 시간이 지루하지 않아요. 눈 한 번 살짝 깜빡하면 벌써 그냥 퇴근 시간이 돼버려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을 이게 음미하기도 전에 그냥 시간이 흘러가 버려요. 시간 감각이 그냥 완전히 하루 종일 있다 보면은 시간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할 일이 없게 되면은 참 시간이 지루해진다고 좀 들었어요. 저는 지루할 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말이 사실인 게 제가 가끔 지금은 이제 안 나가지만은 동창회를 가끔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벌써 뭐 10년도 넘었는데 여자 동창들이 종종 이렇게 동창회 나오게 되면은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뭐냐, 심심해 이 말을 달고 다녀요. 근데 그 친구들의 그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냐, 전업주부입니다. 집안 살림 일밖에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지루하죠. 할 일이 없어요. 시간이 따분하고, 이게 삶 자체가 시간을 죽이는 삶을 살고 있어요. 억지로 죽이는 삶. 저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늘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움직이는 모든 행동들이 나에게 수익을 남겨주는 그런 시간들로 가득 차게 되죠. 그래서 활동도 하면서 또 내 생계도 그걸로 해서 생계가 되고, 또 전문 기술을 가진 직업이다 보니까 보수도 뭐 나름대로 짭짤합니다. 또 뭡니까, 2027년도면은 제가 이제 연금보험을 수령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돼요. 그래서 나이 먹어서 폐지 줍지 않아도 되고, 또 기술이 있어서 그럭저럭 괜찮은 수입원이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젊었을 때보다 지금 생활이 훨씬 더 풍요롭습니다. 건강적으로도 그래요. 오래도록 제가 그 건강을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은, 제가 불면증으로 20대 한 후반부터 제가 40대 중반까지 힘들었었어요. 불면증 때문에. 그렇게 몇 년입니까? 거의 한 20년 가까이 제가 불면증으로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나 불면증이 있다 보니까 불면증으로 인해서 수반되는 부작용들이 많았었어요. 위장장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위장이 안 좋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피부도 안 좋았어요. 피부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요.
계속 머리가 피로가 안 풀리다 보니까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조금만 뭐 하면 민감 반응을 보이고, 그래가지고 남하고 다툴 일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분을 풀지를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그걸로 해갖고 또 서로 이렇게 악순환이 돼가지고 건강이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강의 고통에서, 질병의 고통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장을 다스리는 방법, 그 다음에 잠을 잘 잘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늙지 않고 몸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굉장히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조화롭게, 어느 한쪽은 엉망인데 한쪽만 좋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건강도 좋고 정신도 좋고 또 내 스스로 내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그런 상태, 모두가 이렇게 어긋남이 없이 그렇게 제 스스로 만족스러운, 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도 안 좋았지, 늘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많다 보니까 쪼달렸죠. 쪼달리다 보니까 마음도 이렇게 쪼그라들어 가지고 닦지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여러 건 다 준비가 되고 이제 말년에 이런저런 고민거리 별로 없고, 또 고민이 많다 보니까 또 어떻게 하면은 고민 없이 살 수 있을까 해가지고 마음의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뭐 제 스스로가 자칭 도인이라고 그러면서 남들한테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소개를 하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닥치더라도 스스로 그 고민거리를 갖다 대부분 해결합니다. 그 고민거리의 해결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그 고민거리가 쭉 나열을 해놓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우선순위. 근데 고민거리가 보면은 그 시점에 볼 때 어떤 게 내 눈앞에 먼저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게 겁나게 큰 이슈거리가 되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정신을 차리고 그 고민거리를 갖다가 딱 이거 순위를 정해놓고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아무리 뭐 하더라도, 아무리 뭐 내 상황이 안 좋더라도, 내가 지금 건강한 거 하나만으로도 참 대단한 일이다, 행복할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행복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정말 불치병을 앓고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아니면은 평생을 장애를 앓고 살아가는 사람들, 팔이 이렇게 굽어버리고 다리가 완전히 이렇게 걷지 못하고 하반신 마비거나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소원이 뭐겠습니까? 바로 건강한 당신들처럼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것이 평생 소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보기에는, 건강한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람들의 인생 최대 목표치를 벌써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잠깐 요만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문제에 매몰이 돼가지고 그 문제에 헤어나지 못하고, 심지어는 거기서 헤어나다 못해서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갖다 이렇게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상황도 발생이 되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 발생하게 되면은 다른 거 없어요. 싹 전부 순차적으로 나열을 해놓고, 과연 여기서 이게 쫙 위에 있는 것보다 크냐 작냐라고 따져보면은 정말 하찮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잠깐 내 눈앞에 놓이는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그걸 해결하기보다는 덜컥 겁을 내고 도망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그 문제에 뱅뱅 돌다가 수렁으로 빠져버린 거죠. 저는 이제 마음의 공부를 통해 가지고 그런 비법을 알아내다 보니까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에, 밝은 쪽을 선택을 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제가 좀 저도 성깔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봤을 때 인상적으로 봤을 때 제가 좀 유순해 보인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유순하지 않습니다. 좀 때에 따라서 좀 성깔이 좀 더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자칭 도인이라고 하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그냥 본능적인 그런 그 뭐라 도발을 하는 사람이 내 눈앞에서 보이면은 저도 같이 합니다. 같이 해요. 그래야지 이게 다 억지로 참고 해가지고 막 속에서 막 끌어오고 막 내가 왜 병신같이 저 사람하고 협의를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억울한 기억을 만들지 않고 진짜로 요건 참아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은 그냥 같이 하죠. 저 욕도 잘합니다. 욕하면 무섭게 해요. 그러는데 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해야지 아무 때나 욕을 하지 않습니다. 욕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하면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인생이 굉장히 뭐랄까 만족스럽게 돼요. 욕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꼭 욕이 필요할 때는 욕을 해야 해요. 그래야 또 사람 좀 인간같이 보여요. 자, 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22분째 되고 있습니다.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돼버려요, 시간이.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제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던 이런저런 그 뭐랄까 문제들을 싹 풀다 보니까 이 말이 늘어가지고 조금 뭐 하면은 그냥 10분 우습게 지나가 버리고 혼자서 이렇게 나불대도 그냥 20분 30분이 지나가 버립니다. 또 누구하고 대화를 하면은 그냥 지루하지 않게 1시간 정도 우습게 넘겨버려요. 그래서 제가 좀 잠깐 나불댄다고 했는데 벌써 22분 넘기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종종 또 입이 근질근질하고 말을 하고 싶을 때는 영상을 만들어 또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